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오늘은 누진 다초점 렌즈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혹은 어떤 요령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 싸게 판다 광고들은 하는데 막상 안경원에 가보면 상당히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 광고에서 말한 건 미끼 상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미끼 상품이죠. 누진 다초점 렌즈가 몇백만 원까지 있기 때문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좋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게 있다면 좋은 걸 해야 될 텐데 싼 걸 하면 안 되나? 헷갈리잖아요.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하면서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도 사실 누진 다초점 렌즈를 어떤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까 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공부를 어떻게 더 많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30년간 안경을 하면서 나름 기준이 만들어졌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가격표를 설명해주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 가격표 쫙 설명해주는 그런 걸로만 컨텐츠를 만들 정도로 방대하죠, 내용이. 그 자동차보다도 더 까다롭죠. 이것은 사람 눈이기 때문에 이 도수를 어떤 조건을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색상도 다를 거 아니에요. 색상도 그라데이션이 있고 단색이 있고 농도가 다 다르고, 거기에서만 벌써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난시 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300만 가지에 육박할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에실로만 있느냐? 아니죠. 호야, 도카이, 로덴스톡, 자이스, 다가스, 국산, 국내 브랜드죠. 이 바인드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저희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를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한도 끝도 없고. 대강 보시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이것은 굴절율입니다. 1.74가 제일 얇은 거죠.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께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1.74 쪽으로 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내가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두께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나는 두께는 좀 두꺼워도 상관없다. 그러면 좀 무겁겠죠. 그래도 상관없다. 1.50 선에서 고르면 된다는 것이 1.74보다는 월등하게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얼마나 편안하게 근거리나 중간거리나 원거리를 볼 수 있느냐, 그런 걸 나누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입도가 낮다면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이걸 원활하게 하는, 이게 월등하게 좋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가겠다 라고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입도도 낮고 기본 원거리 도수도 낮아요. 그러면 1.50으로 하고 이거가 아니라 이걸로 하겠다. 40만 원이면 되겠네 라는 것입니다. 더 싼 거 없느냐? 더 싼 거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옵션들이 붙겠죠. 내가 착색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흠집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코팅을 하면 되겠죠. 코팅료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변색을 하겠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죠. 평광을 하겠다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골프를 칠 때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옵션이 또 붙는다. 렌즈 회사마다 로덴스톡은 로덴스톡대로 자기들의 장점, 도카이는 도카이대로 자기들의 장점들을 막 얘기를 하죠. 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비싼 거 하면 좋은 거냐? 자본주의가 그렇죠. 비싼 거 하면 좋은 겁니다. 길을 뚫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는다 하면은 지도를 놓고 일직선을 쫙 긋는 거잖아요. 일단 쫙 그은 다음에 어디에 높은 산이 있는가, 어디에 강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터널을 뚫을 수 있고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면 놓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제일 좋은 렌즈가 뭐냐를 보는 거죠. 제일 비싼 렌즈를 달라. 도카이 같은 경우는 이 루티나 렌즈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황반 변성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렌즈라는 것입니다. 좋다, 도카이 렌즈로 하겠다. 황반 변성이 걱정되니까. 도카이에서 제일 좋은 렌즈가 뭐냐,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제일 좋은 앞서 있는 기술력을 집약해서 만든 렌즈니까. 플래그십 자동차가 있듯이 거기에는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290만 원짜리 렌즈가 기함급이라는 것입니다. 플래그십 렌즈인 거죠. 이 도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간판으로 내거는 렌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제일 비싼 렌즈, 플래그십 렌즈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거기서부터 다운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를 빼고. 내가 가성비를 생각한다. 그런데 여유
이유가 있다. 제일 좋은 걸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하드렌즈를 할 때도 저는 제일 좋은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드렌즈 안 그래도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보급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적응을 못했을 때 또 미련이 남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제일 비싼 거를 했으면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양면 비구면 렌즈라든지 이런 식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선이란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게 그걸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무 비싸다 하면 한 단계 아래를 한다든지, 근데 그 한 단계 아래라는 게 큰 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걸 해버리라는 것이죠. 그 하드렌즈의 플래그십이니까 그걸 그냥 하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다. 거기서 가격이 내려갈수록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내려갔는데 똑같은 걸 판다면 그거는 사기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를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게 기술일 수 있는 거죠. 특허가 있을 때 이 특허를 피해서 어떻게 비슷하지만 피해서 특허를 낼 거냐, 이것도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일 좋은 걸 만들고 이거하고 어떻게 변별력을 둬가지고 다운그레이드를 확 시키면 안 되고 적당하게 어떻게 시켜서 계급을 한 5개로 나눌 것인가, 그게 기술일 수 있겠지 않습니까?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브랜드 루이카토즈, 그 다음에 독스, K-스위스,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루이카토즈하고 독스하고 K-스위스하고 약간씩 달라요. 루이카토즈는 퀄리티가 좀 더 좋아. 그리고 독스는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데 K-스위스보다는 조금 좋고, 같은 회사인데 조금씩 차이를 둬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야, 이것도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렌즈 회사도 마찬가지다. 하드 렌즈도 그런 식이니까 누진 다초점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적응하기 어려운 누진 다초점 렌즈를 써야 돼. 그리고 내가 눈도 많이 나쁘고 가입도도 높고 하여튼 복잡한 눈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일 좋은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떠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장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하죠. 돈 얘기하네,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 정도까지 예산이 안 된다 하면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이죠. 1.74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아래 등급 1.67로 한다든지 그 아래 등급 1.60으로 한다든지, 이 설계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이게 편안하게 되는 이런 거 조금 불편해도 상관없다, 내가 노력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좀 아래 등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를 그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누진 다초점 렌즈가 그 설계와 관련해서는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런 거는 또 다음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걸 통합한 가격표가 있습니다. 파란 광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은 거죠. 2018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누진 다초점 렌즈 중에 1.50, 좀 두꺼운 겁니다. 1.50 중에서 자이스라든지 로덴스톡이라든지 도카이라든지 렌즈 회사별로, 렌즈 회사가 이렇게 많죠. 가격대별로 쫙 나온 겁니다. 제일 높은 게 160만 원이죠. 그러면 1.74 가면 더 비싸겠네? 그렇죠. 250만 원 이 정도. 아까 도카이 같은 경우 290만 원짜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죠.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계속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렌즈 회사들이 계속 만드니까, 새로운 특허로 새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대강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기함급으로 하라고. 도카이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275만 원짜리 뉴로그랑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너무 비싸다, 이 예산에. 그렇다면 자이스에서 기함급 2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이걸 한다는 것이죠. 자이스도 좋은 회사니까. 이것도 비싸다, 찾아보는 거죠. 큐렌 94만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비싸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것이죠. 에코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이거 60만 원짜리. 수입 렌즈가 너무 기함급이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국산은 이렇게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산 중에 기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죠. 나는 국산은 싫다, 기본적으로 수입산, 독일제, 일본제, 프랑스제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렌즈는 역시 수입이더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이 정도에서 하는 거고, 나는 자이스로 하겠다, 그게 픽스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아래 등급으로 가는 것이죠. 뭐를 뺄 것인가, 두께 부분을 좀 양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운그레이드로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요령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